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았던 적이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줬는데 오히려 오지랖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보이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착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쉽게 이용당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늘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중받나요? 아니면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받나요? 왜 어떤 사람은 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당할까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착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사람이지만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손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에는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늘 남을 돕고 양보하는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부탁하면 자기 일보다 그들의 일을 먼저 도왔고 회사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그의 친절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가 정리할 것이라 생각했고 일이 몰리면 그가 대신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기에 걸려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없자 회사는 혼란에 빠졌고 평소 그의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불편해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착해서 존중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그 후 그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도왔지만 무리한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끝난 후에는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며 남아서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를 당연하게 여기던 동료들은 이제 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중하게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의 친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착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직장인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착하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으로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억지로 들어주지는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끝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에너지를 쏟아부어 도와주는데 그것이 감사받기는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자신의 노트를 빌려주었고 과제 자료를 찾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그저 편리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노트 정리를 잘하니까 이번에도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번 리포트 자료도 좀 보내주라. 네가 제일 잘 아니까 내 것도 대신 정리해줘.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구들이 나중엔 당연한 듯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지금 공부 중이지? 그러면 내 것도 정리해서 내일까지 좀 보내줘.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부탁을 받을 때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어.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세운 순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까지 무조건 들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을 보면 그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친절했고 모든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야근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 대신 남아주었고 회의 자료도 대신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중요한 업무를 맡길 때 그가 아닌 다른 동료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길 때도 그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는 그날부터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무조건 떠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그에게 함부로 일을 떠넘기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을 묵묵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당당하게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나중에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정작 상대는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었죠.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민 없이 빌려주었고, 회사 동료가 일이 많다며 도와달라고 하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빌린 돈을 쉽게 갚지 않았고,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지만 여전히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제야 그녀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작은 것부터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미안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했고, 회사에서 일이 많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나도 지금 맡은 일이 있어서 힘들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친절을 마음껏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실천할 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원칙을 세우고 경계를 설정해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다시 타인의 요구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했고,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높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서운함을 표현하며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때 그는 한 철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은 그에게 강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늘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우선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 역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였고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시간과 노력을 더 가치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주변의 기대나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상처받았을 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수록 타인은 그것을 이용하려 들거나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가 함부로 휘두를 수 없도록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언제나 참고 받아들였습니다. 야근을 요구받아도 거절하지 않았고 동료들의 업무까지 떠맡으면서도 항상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실수로 서류 하나를 잘못 전달했을 때 상사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마음에 울컥했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변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처럼 감정을 앞세워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동료가 일을 떠넘기려 할 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도 벅차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무리한 야근을 요구할 때도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일 아침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배제한 채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쉽게 이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신뢰하고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눈물을 보이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더욱 쉽게 대하려 들 것입니다. 대신 침착하게 차분한 태도로 여러분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쉽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다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불렸고 어떤 부탁이든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었고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면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들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남을 배려했지만 정작 나를 배려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맹목적으로 맞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사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자 업무 외적인 부분은 어렵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내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 것 같아 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를 달라졌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항상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을 배려할 때 그 배려가 존중받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착하지만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3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첫째,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라. 둘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말고 스스로 통제하라. 셋째,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라.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착하면서도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지켜왔나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